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5명의 달러스 경찰관이 어젯밤에 흑인 피격 사망에 대한 시위가 진행되던 중에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 총격은 시위대 부근에서 나왔는데 경찰은 이 총격이 매복 또는 저격병 스타일의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7시 50분경에 달러스의 폴리스 치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용의자 3명이 체포됐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한 용의자는 백인 경찰관을 죽이려고 했다라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2명의 흑인 남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다운타운 달러스에서 어젯밤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이 달러스 경찰에 따르면 모두 12명의 경찰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스 경찰 5명 피격 사망 사건 내용,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네소타의 사건 내용, 또 경찰관의 흑인 총격 사건 현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달러스 경찰 5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은 2001년 9.11 이후에 경찰에 대한 최악의 공격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관 72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모두 10명의 경찰관이 항의 시위 경비 중에 저격병 스타일의 총격을 맞고 쓰러졌고 11번째 경찰은 가해자와 총격전 당시에 총에 맞았습니다. 달러스 경찰은 경찰의 총격을 가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는데 1명은 사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 사람 전 FBI 에이전트인데 이번 공격은 어제 이전에 올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총알이라든가 보급품 준비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번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시위대들이 흩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최소한도 30여 발의 총이 발사됐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2명의 흑인 남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미네소타 루이지애나입니다. 2년 전에 미주리 포거슨 사건 이후에 경찰관의 흑인 사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가 전국적으로 분개하고 있고 사태 해결이 부진하니까 여기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이번 사건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네소타 루이지애나 사건 비디오가 찍혔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충격이 더 커졌고 또 흑인 커뮤니티의 분개심도 더욱 신속하게 강력하게 촉발이 되었습니다. 어제 시위의 계기가 됐던 2건의 흑인 피살 사건 그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네소타 팔콘 하이트 흑인 남자 필란도 카스틸 경찰에 의해서 교통단속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테일라이트가 깨져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경찰관에게 내 차 안에 무기가 있다. 무기 소유 면허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구두로 사전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따라서 뒷주머니로 손이 가는 순간에 경찰에 4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당시 곁에 있던 약혼녀 그리고 그녀의 4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현장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거의 라이브로 소셜미디어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장면이 여과 없이 전국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 숨진 카스테일 푸드 서비스 전문가고 범죄 경력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건, 지난 화요일 루이지애나 바튼 루즈 경찰이 알턴 스톨링이라는 흑인 남자를 사살했습니다. 이 알턴은 CD를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홈리스 남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 홈리스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2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들이 피살자를 태클해서 쓰러뜨리고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총격을 가해서 그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비디오로 담겨져서 전국에 신속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이 전국에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됐고 특히 흑인 커뮤니티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달러스 시위였습니다. 이 미네소타 총격 사건 직후에 미네소타 거버너인 마크 데이턴은 만일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백인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었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인정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 포거슨 사건 이후에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을 쏜 총격 사건은 2015년도 전반기에 자그마치 465건입니다. 2016년 전반기에는 491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사건으로 금년도에 경찰에 의한 흑인 피격 사망 사건이 122번째입니다. 아마 양쪽에 다 할 말이 물론 있겠죠. 백인 경찰 쪽에서는 흑인 범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장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경찰의 자구책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인 경찰관들의 흑인 생명 경시 태도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과잉 대응, 지나치다 이런 반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흑인 커뮤니티의 경찰에 대한 신뢰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계속되고 개선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의 라코인 맥다널 사건, 이 좋은 예입니다. 경찰이 16발을 쏴서 흑인 소년을 사살했는데 옆에 있던 5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청, 검찰, 경찰 모두 사건 은폐에 급급해서 1년이 지나도록 비디오를 비공개로 덮어놨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반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건 경찰관이 5명이나 사망했고 또 매복 스타일의 총격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네이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러스 공격에 대해서 사악하고 비열하고 계획된 사법 당국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더 크게 전개가 될지 아직은 예상이 이른 시각입니다. 정치권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경찰, 흑인 커뮤니티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 미국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젯밤 달러스 경찰관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복 저격 스타일의 총격에 의한 경찰관 살해 사건입니다. 이 총격은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에서 2명의 흑인 남자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었습니다. 범인 현재 3명이 체포됐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달러스 다운타운 일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총기 규제안 표 부족으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총기 규제안은 신원조회 강화 그리고 테러리스트 워치리스트에 오른 사람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안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의사당 내 연좌 시위 의원들에 대해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와르사와에서 열리는 네이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이토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유럽 난민 위기를 비롯해서 테러, 영국의 EU 탈퇴, 아프가니스탄 미군 8만 4천 명 잔류 등의
이슈가 제기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THAAD 미사일망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방어망은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공화당 내 지지와 단합을 위해서 공화당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무속자 살해범이 체포됐습니다. 36살 난 남자입니다. 그는 2명의 무속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마크 커크 상원의원을 실패자, 루저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커크는 트럼프 지지와 전당대회 참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커크는 11월 민주당 태미 덕워스 하원의원과 겨루게 됩니다. 시카고의 프로퍼티 텍스 인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평균 14%의 세금 인상을 실시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100% 인상 비율을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부동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세율을 결정합니다. 주 상하원 의원들이 내주에 지난 4월 봉급, 밀린 봉급을 받게 됩니다. 주의회와 거버너가 임시 예산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5월 그리고 6월의 봉급 지급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원 177명의 평균 봉급 6만 7천 달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88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77도, 주일 월요일 계속 맑습니다. 주일의 최고 82, 월요일은 89도입니다. 화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91도입니다.